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서 저희 12간지 수업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명리로 해가지고 제가 12간지에 대해서 그 전에 다섯 종족, 다섯 동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돼지 종족입니다. 네, 그 여섯 번째로 돼지 종족을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지구의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도 그러냐고요? 좀 약간 있는데 우리 인류 현재 약 반만 년 역사라고 해야 하나요? 반만 년의 이 지구의 문명의 역사를 감안했을 때 여섯 번째로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그 주도권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여섯 번째로 영향력을 많이 준 종족이 돼지 종족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이게 태어나기도 했고요, 많이. 지구에도 많이 태어났고 여기 대한민국에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자, 왜 돼지 종족을 왜 돼지라고 했을까요? 이걸 만든 양반은. 이게 뭐 한 사람이 정확히 만든 건 아니고요. 옛날에 강태공이 이제 사람의 근기를 볼 때 이 양반도 이제 백회가 다 뚫리고 강태공 이 양반도 9차원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좀 약간 천신들로부터 뭐라 할까 외면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냥 저기 빈 미끼로 낚시로 세월을 낚다가 이제 천신들이 아쉬우니까 이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저기 부탁을 한 케이스예요. 강태공 케이스 이 양반이. 원래 구차원 존재들이 원래 다른 행성 같은 데는 천년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하는데 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우주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주 내려와요. 동시에 2명 이상이 내려온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데 동시에 여러 명씩 내려가지고 같이 이게 사업을 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많이 생긴 케이스가 지금 지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은나라가 망할 때 천신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부탁을 하는 거야.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강태국이 하는 말이 이제 정보를 다 듣고 그럼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이제 이러니까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이제 그 환란의 시대를 이제 저기 강태공이 이제 정리를 하죠. 만약 그때 정리가 안 됐으면 이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나 5호16국 같은 그 분열된 그 아주 잔인하고 살벌한 시대가 아마 그때 열렸을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은나라를 바로 그때 막 혼란 가고 은나라를 바로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 중원이 이게 그때 이제 이게 매끄럽게 넘어가요. 안 그랬으면 저기 암흑의 시대가 아마 굉장히 오래 갔을 거예요. 보통 암흑의 시대가 가면 몇백 년 아니면 길게 가면 1000년 이상도 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뭐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사에서 제 입에 담기 싫은 게 춘추전국 시보다 더 담기 싫은 게 뭐냐면 춘추전국 시대도 좀 창피해요, 양반들도 그 시대를. 근데 그보다도 더 저기 아예 덮어놓고 아예 5호 16국 시대예요. 정확히 말하면 5호 16국 시대인데 나중에 후대에 말한 건데 나라들이 쪼개졌다가 새로 세웠다. 나라가 그날 세웠다가 1년도 못 가서 막 나라가 망하고 옆에서 침범해가지고 했다가 또 독립을 하고 그러면 내정과 정복전 전쟁과 그리고 뭐 쿠데타 이게 막 그리고 막 100개가 넘는 나라가 현재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중국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국화가 된 저거예요. 원래 스스로도 중국 자기들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땅의 가운데라고요. 중원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자면 중원이 옛날에 은나라, 주나라 이때 때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중원이라고 해요. 좀 국경선을 그차면 양쯔강과 남으로는 양쯔강, 북으로는 황하강
그리고 동으로는 당연히 이게 우리 황해 여기가 바다가 막혀 있고, 서로는 저기 뭐냐 서융이라고, 옛날에 서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서융이 서쪽에 융성한 나라. 지금으로 따면 사천성 거의 완전 대분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다 이제 산맥으로 다 가졌거든요. 그것이 사천성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가지고 다 산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몽골 쪽으로 해가지고 다. 딱 거기에 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북이라고 하는데 북이 아니라 북진이에요. 북진이면 거기 황하강 위에 있는 거대한 나라. 옛날 고구려, 부여 이런 나라들이고요. 남쪽으로 뭐다가 역사를 하는데 이제 이걸 아는 게 좀 저기 저는데, 남쪽으로 가면 옛날에 양쯔강 밑으로 가면 옛날에 저기 초나라, 그리고 옛날에 오월구가 때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월나라가 오나라한테 완전 밀려가지고 월나라는 남쪽으로 완전히 밀려나오고, 오나라, 이게 삼국지에서 위초고 할 때 오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오나라가 그 오나라의 옛날 오나라, 이게 한자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저기 그 초나라 옛날에 그 저기 초패왕 할 때 그 저기 초나라 있잖아요. 항우는 한나라고 유방이 한나라고 맞나? 저기 항우가 초나라잖아요. 초나라가 양쯔강 밑에 나라예요. 근데 항우도 엄연히 따지면 초나라 사람이에요. 한나라는 초나라 후손들이 이게 지금 세운 나라예요. 항우도 초나라 사람이었고 유방도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양쯔강 밑에가 초나라. 이제 저기 뭐냐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만나면 뭐 싸운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양쯔강 기반으로 해서는 원체 양쯔강이 크다 보니까 사람이 왕래하기가 힘들어. 군대도 그 당시에 이게 왔다 갔다가 힘들고 엄청난 저기 조선 기술이 발달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양쯔강 밑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 양쯔강 위에 국가들끼리 이제 지네들 지지고 볶고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춘추전국 그 저기 주나라가 멸망하고 춘추전국 그 개념의 시대가 그 양쯔강 위 국가라고 보면 돼요. 좀 양쯔강 밑에는 약간 틀려요. 양쯔강 밑으로 가면 일단 1년에 얘네들은 잘하면 뭐 얘네들은 기본이 산모작이에요. 1년에 땅 하나에서 저기 뭐냐 수확을 3번을 내요. 우리나라는 엄연히 따지면 지금 이무작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기 조선시대 때 농업 기술이 이제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이무작이 가능했지. 우리나라는 1년 농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해요. 왜냐면 이게 북쪽에 있고 그 환경이 추운 나라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하는데, 양쯔강 이쪽 밑에 나라는요 1년에 3번을 저기 수확을 한 땅에서 1년을 3번을 수확하는 나라예요. 왜냐면 원체 따뜻하고 이게 좀 뜨거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기술이 발달해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무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리하고 보통 쌀 이거를 이제 이무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농업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원래 일무작밖에 못했어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세종 때부터 이후로부터 계속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이무작 기술이 이제 저기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무작도 100% 이무작은 안 되고 간헐적인 이무작. 왜냐면 그건 저기 왜 잘하면, 저도 옛날에 농사를 졌기 때문에 1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보리 때와 보리를 한번 수확을 하고 쌀을 한번 이제 수확을 해요. 이제 5월 달에 이제 모를 심죠. 그럼 그 전에 보리를 거둬야 돼요. 그럼 보리 저기 언제 뿌리냐? 아, 너무 옆으로 갔다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돼지 종족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거고 연결이 돼요. 돼지 종족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특징이 물질 문명이에요. 얘네들은 풍요로워요. 물질 같은 걸 중요시해요. 경제 같은 거. 그래서 얘네들 탐욕스럽다고 해가지고 저기 옛날 강태공 할 때, 야 니들이 탐욕스럽냐 하면서 천신계 얘네들 보고 니들 참 돼지같이 참 탐욕스럽다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이게 내려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주자학 때 이게 이제 주자가 이제 이거 한번 정리를 해요. 참고적으로 강토경의 이게 나중에 후생이 이제 이 양반인데 주장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이게 탐욕스럽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그럼 얘네들이 어디 많이 태어나냐? 얘네들은 척박한 땅에는 절대로 안 태어나 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게 굉장히 척박해요. 농사 짓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90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70%가 산이고 30%가 평야라서 참 우리는 자원이 식량 자원이 확보하기 힘들다고. 근데 일본은 90%가 산이고 10%가 평지고 그나마 또 타방에 다 저기 바다로 다 박혀 있어 이 양반들은 일본은. 그래서 돼지 종족이 일본에서는 잘 못해요. 왜냐 그쪽으로 태어나면 얘네들은 힘을 발현을 못해요. 그럼 돼지 종족이 어디에 많이 태어나냐? 식량이 많이 확보되는 따뜻한 문명이 발달되고 식량이 확보되는 땅에 많이 태어나요. 네, 맞습니다. 양쯔강 밑으로에서 많이 태어나요, 이 양파들이. 돼지 종족이. 왜냐면 중국의 양쯔강 밑으로가 이 따뜻하기 때문에 농사도 많이 한모작도 하기 때문에 풍요로워요. 그 돼지 종족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 물질문명도 발달했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풍요로운 땅에서 이게 얘네들도 능력이 발현이 되지. 이게 북쪽의 몽골이나 몽골처럼 이렇게 척박하고 매일만 하루 종일 이게 매일만 눈만 뜨면 전쟁하는 데서는 얘네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환경 땅을 좋아하냐? 양쯔강 밑으로 해서 저기 여기 이런 데를 좋아해요. 저기 그 옛날 초나라 오나라 이런 데 좋아요. 그뭐 베트남이나 인도도 많이 근데 베트남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게 물질 문명이 잘 발달을 안 했어요. 따뜻하고 농사를 짓기는 좋은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보면 6차원 존재들이 어디 많이 태어나냐면 여기 이제 중원 땅하고 우리 한반도 쪽으로 거의 대부분 태어나고 여기 이제 인도 쪽으로나 동남아 쪽 우리가 좀 완전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여긴 대부분 4차원 존재들이 태어나요. 그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다 거기는 뭐 6차원 존재가 태어나냐 안 태어나냐 안 태어나요.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아주 귀하게 태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 쪽은 6차원 존재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못해. 6차원에서도 의식 수준이 높아야 여기서 태어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한반도 자체에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에 많이 태어나냐? 이게 6차원 존재들이 거의 이게 중원 땅에 많이 태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중국 그 땅에서 많이 태어나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살기가 이 양반들이 저기 6차원 존재들에게 좀 환경이 맞아요. 왜냐면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한 데서 6차원 존재 살아지 문명이 아예 발달 안 되는 데서는 힘을 발휘를 못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행을 하러 들어오는 땅이지 여기는 옛날에는 여기 사람이 거주를 못했어요. 예, 여기는 살 수 있는 땅이 왜냐면 일본에도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게 한반도도 사람이 왜냐면 여기 사람이 물질 이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지 여기 이제 좀 약간 춥고 여기 농사도 짓기 힘들고 척박하면 여기 살기 힘들어요. 그럼 옛날에는 여기 한반도들도 왜 저기 거의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한반도에는 옛날에는 토착 세력 토착 주민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중원 다 중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기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요. 뭐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아니면 돌을 평생 닦다 여기서 죽던가. 여기서는 이게 여기 한반도 쪽에서는 거의 여기서 없었어요. 여기서 저기 이게 뭐냐 토착살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거의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원에서 도 닦으러 들어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살고 가끔가다 일본은 여기서 중원에서 이제 저기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역적을 하거나 아니면 패망한 왕조들이 도망을 가야겠잖아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삼깁숙이 아니면 섬이에요. 그럼 삼깁숙이면 이제 우리나라 이쪽 여기 태백산이나 지리산이고 이제 섬이면 당연히 일본 쪽으로 이제 많이 도망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또 저기 주기를 안 오거든 중원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찾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 종족이 어디서 많이 태어나냐면 이 양반들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양쯔강 밑으로 많이 태어나요. 옛날 초나라 땅, 오나라 땅, 삼국지에서 오나라 땅. 여기가 굉장히 얘네들이 이게 환경이 딱 맞아요. 거기가 딱 좋아 얘네들은. 풍요로운 땅, 물질이 분명히 이게 대체적으로 이게 적당히 발달하고 그 돼지 종족이 그쪽에서 많이 태어나요. 그럼 지금 많이 지금은 이제 판이 틀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운 지방으로 해서 살려면 돼지 종족들이 이게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야 돼요. 많이 거기서 사람이 살 정도로. 근데 거기서 농사도 못 짓고 보면 한데 이제 이런 경제 같은 거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공장 같은 거 물질 문명 그리고 기차나 항만 시스템이 이제 발달하면 굳이 이제 거기 따뜻한 데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지 않아도 물자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도 이제 추운 지역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는 이게 잘 안 태어나요. 왜냐면 그런 척박한 데서는 이게 잘 못 살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돼지 종족 얘네들 특징은 딱 물질 문명, 물질 문명이 잘 자라 있고 이런 경제 같은 이런 게 저기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 뭐 그 재벌애들은 다 얘네들 그렇지는 않아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 해서 저 거부나 재벌 쪽으로는 얘네들이 거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얘네는 되고 싶지 당연히. 그런데 이게 큰 거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돼지 종족 애들이 그렇게 의식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탐욕스러워 가지고. 얘네들은 탐욕스러워 가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아. 그럼 천신계에서도 얘네들은 시험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낮은 시험, 이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그 시험, 아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험에서 다 떨어져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왜냐면 이게 탐욕스러워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얘네들의 특징이.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큰 돈을 쥐어주지 않아요. 특히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이런 극에 달하는 사람. 이런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상황에 이제 돼지 종족 같은 데 돈을 주잖아요. 막 여기저기다 빨대 뽑고 막 착취를 그냥 막 해, 얘네들. 얘네들 특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돈을 어지간히 안 줘. 그냥 작은 부자 정도만 되게 하지 큰 부자는 절대로 안 돼요. 얘들이 큰 부자가 되잖아요. 완전히 이제 개판 이제 5분 전으로 다 자기의 자기의 배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착취를 해 얘네들은. 쉽게 하면 빨대 꽂는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딱 이게 피를 갖다 쪽쪽쪽 빨아먹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다가 기름기를 채워. 돼지 종족의 특징이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탐욕스러운데 이게 얘네들이 의식 수준이 낮아. 이게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한번 이게 의식 수준이 대체적으로 이게 그 집단 의식 수준이라거든요. 이제 그러면 쥐종족이 다 의식 수준이 낮냐? 그렇진 않아요. 쥐종족에서도 이게 성직자나 이게 좀 이게 지도자에서 이게 좀 이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 근데 극소수예요, 이런 양반. 이런 양반들이 거의 이제 모든 지도자에 이제 올라가죠. 대부분의 종족들이 다 의식 수준이 겁나게 낮아요, 쥐종족이. 그래서 제 상, 중, 하로 제가 나눴거든요. 제일 의식 수준 높은 걸 상, 그 다음에 중, 하. 거기서 이제 쪼개가지고 그룹을 저걸 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 여러 번 했지만 의식 수치가 높은 게 토끼 종족이고 얘네들은 완전히 수행 문화가 굉장히 극도로 발달했어요. 얘네들은 거의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좀 뭐랄까 현재 지구로 보면 수녀들 있죠. 이게 기독교 천주교의 수녀분들 있잖아요. 수녀분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평생을 살잖아요. 얘네들의 특징이 딱 여기에 맞아요. 그럼 수녀분들이 다 대부분 토끼 종족, 예, 거의 대부분 토끼 종족입니다. 다른 종족도 들어가는데 다른 종족에서도 이제 거기 자기 종족에는 교황급들 애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애들 정도만 이제 이런 종교 이게 좀 타클라스나 여기 수녀 쪽으로 들어가지. 다른 종족들은 그 생활 자체를 견디는 거예요. 뭐 불교도 비슷한데 특히 이게 토끼 종족의 수녀 생활을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독신으로 이제 이게 자기의 모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제 생리 욕구를 다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의식 수준이 되는 게 토끼 종족밖에 없어요. 다른 종족들은 그게 안 돼. 의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 수녀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갔다 다른 종족 애들은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데 토끼 종족 애들은 그걸 버텨내. 왜냐면 그게 몸에 배였어. 얘네들은. 얘네들 생활이에요. 그냥 얘네들 종족에. 그러니까 여자만 있고 그리고 수행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봉사를 하고 희생을 이게 감수를 해 얘네들은. 그래서 수녀분들이 대부분이 토끼 종족이에요. 다 토끼 종족 아니에요. 과반수 대부분이 토끼 종족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게 딱 보면 이게 보여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다른 종족 사람들은 거의 지도자급이나
자기 종족 교환급 애들이에요. 이게 애들도 자기네 그 종족에서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저기 그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최고 높은 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했는데 나중에 이걸 한번 하고 왜 이걸 했냐면 돼지 종족이 중에서 제일 하 쪽에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이게 원래 이게 저기 체계화가 된 게 아니라 제가 12종족을 의식 수준을 한번 그룹으로 상중하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기 순서대로 한번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데 중에서도 제일 낮은 급이에요. 얘네들이 좀 탐욕스러워요. 좀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그 자기가 뭔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어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종족 애들을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럼 돼지 종족이 이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이용을 못 해. 왜냐하면 의식 수준이 개 종족은 이게 저기 사이보그 종족인데 우리 지구보다도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백성들이 기계 종족이기 때문에 평균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나간 거고 얘네들 개 종족의 이게 지도자급 사이보그 애들도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은 한 호랑이 종족하고 소종족 딱 중간 단계 정도 돼요. 뭐 돼지 종족이 하급하고 딸랑딸랑 그러면 돼지 종족이 중급에서 제일 아래야. 그러면 돼지 종족이 위에 있는 애들은 안 속아 돼지 종족한테. 딱 보면 알아 얘네들은. 아유 쟤 탐욕스럽구나. 쟤하고 엉켜봤자 좋을 것 없다. 쟤 탐욕스럽구나. 지금 나 이용하려는구나. 이걸 딱 알아요.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능력이 이게 떨어지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약간 덜 떨어져요. 하급에 있는 애들이 약간 덜 떨어져요. 그럼 돼지 종족 애들이 어떻게냐? 좀 하급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착취를 많이 해요. 그럼 하급에 있는 애들이 제일 의식수지하는 게 쥐, 그 다음으로 뱀 종족, 그 다음에 양 종족, 닭 종족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개 종족을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럼 돼지 종족에게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막 착취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속아 넘어가.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딱 그걸 못 알아차려. 근데 얘네들 반에 의식 수준이 높은 애들은 딱 보면 알아. 돼지 종족, 아유 나 이용해 먹으려구나. 나한테 빨대 꽂고 이게 내 저기 이게 내 피 빨아가지고 저기 배때기 기름 채우려는 거 알아 쟤네들은.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좀 약간 멍청해요. 영적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 알아. 그럼 뭐 이렇게 내가 그럼 돼지 종족에 애따 내가 여기 저기 지렁이 하나 줄게 이거 먹어라 하면 닭종족이나 쥐종족 얘네들은 좋다고 그걸 쪼아 먹으러 와요. 그러면 그게 미끼야. 탁 채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이제 착취를 하는 거야. 잡아 먹는 거야. 돼지 종족은 그래요. 근데 다른 종족들은 안 속아. 왜냐면 평균적으로 이 돼지 종족보다 이게 딱 보면 에이 저 돼지 새끼 이걸 딱 알아차려 얘네들은 안 속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돼지 종족하고 이게 다 의식 수준이 높은 애들 행성에다 놓고 하자 그러면 돼지 종족 애들이 다 완전히 다 착취를 해. 뼛속까지 다 쪽쪽 골수까지 다 쪽쪽 빨아먹어.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해요. 잘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보통 돼지 종족 애들을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저기 돼지 종족 애들이 쥐 종족 애들이 돼지 종족 애들 많이 당해요. 돼지 종족 애들이 지구에서 보면 큰 부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부자가 대부분 돼요. 돼지들은. 왜 이게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대신 큰 부자는 못 되고 짜글짜글한 부자는 돼요. 예를 들면 뭐좀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돼요. 이 양반들이. 예. 그 정도 선까지 올라. 근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 왜냐면 그 천신기에서 딱 보면 시험에서 다 떨어져. 얘네들은 다 걸려. 이제 이게 큰 부자에서 이제 거부로 올라가려면 자기가 이게 무슨 세상에 선함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게 베풀고 영적 지도자한테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돼지 종족 애들은 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통과를 거의 못해 얘네들은. 그렇다 다 의식 수준이 낮냐? 그렇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의식 수준이 많이 낮아요. 그럼 얘네들이 많이 올라가면 중소기업 사장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그 이상은 올라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보통 거부나 재벌 우리가 아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현재 보면 거의 상급 애들이 대부분 다예요. 토끼 종족, 원숭이 종족, 용종족 그리고 중에서 호랑이 종족 여기까지가 저기 거의 저기 뭐냐 이게 재벌. 예를 들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벌 1위가 누구 워린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죠?
물론 비공식적으로 더 부자는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 이 양반은 용종족이고요. 거기 뭐냐 워린 버핏은 토끼 종족이고요. 이 양반은 원래 성직자의 삶을 살아요. 워린 버핏은 항상. 용종족도 이게 지도자인데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은 자기가 부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기가 주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걸 베풀라는 이 성향이 강해요. 이 양반은 전생에도 그랬고 전생에도 그랬고 전전생에도 그랬고 항상 그래요. 한번 양아치는 계속 양아치예요. 솔직히 말해. 개과천선이 안 돼, 인간이. 그래가지고 부를 줄 때는 옛날에 전생에 이력을 다 보고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생에 산 거를 보고 이제 다 이제 그거를 다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이력을 다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이 부를 줄지 안 줄지 이제 해요. 뭐 재벌 3위, 4위 뭐 예를 들면 석유 왕들 있잖아요. 사우디나 이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용종조고 원숭이 용숭조고 토끼 종족, 호랑이 종족도 가끔가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상급 종족 애들이 대부분이 다 그냥 일본 대부분이 다 일본 지구상의 일본에서 랭킹 100등 뭐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일본에서 한 1000명? 랭킹에서 일본에서 1000명 1000등까지 부자를 이렇게 랭킹 세우잖아요. 다 이 상급 종족 애들이에요. 근데 원숭이 종족은 없어요. 왜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숭이 종족은 그걸 거부를 해요.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해요.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얘네들 원숭이 종족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완전 철학이에요. 그냥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소크라테스는 토끼 종족인데 이제 약간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문화예요. 얘네들이. 이게 이제 그리스의 소피스트 같은 문화예요. 얘네들은 토론 문화와 철학 같은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게 종교와 철학은 좀 틀리죠. 지금 여기 지구상에 있는 철학 문화가 이게 원숭이 종족의 문화예요. 이게 많이 있었네. 이 원숭이 종족의 문화예요. 그래서 원숭이 종족 애들이 돼지 종족을 보잖아요. 겁나게 무시해요. 에이, 저 비천한 것들, 저것들은 돈밖에 모르고 그냥 철학의 정신적인 이런 양식을 추구해야지. 저거는 뭐지 돼지처럼 그냥 탐욕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원숭이 종족 쪽들은 돼지 종족 애들을 갖다가 겁나게 무시를 해요. 왜? 의식 수준이 겁나게 낮고 매일마다 이게 물질만 이걸 탐욕하니까 좀 약간 우리 조선 사람하고 약간 비슷하죠. 조선의 양반들하고 비슷하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돼지 종족을 겁나게 무시해요, 얘네들은. 원숭이 종족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걸 뿌리쳐요, 그게. 그냥 돈을 자체를 갖다가 좀 뭐 혐오하기보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정신적인 세계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렇다 보니까 철학이 많이 발달하니까 토끼 종족 다음으로 얘네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요. 토끼 종족이 수행하고 종교 쪽이 이게 발달했고 원숭이 종족은 이게 철학 이게 우리 뭐 전 봐주고 그런 철학이 아니라 이게 서양의 철학 이게 철학자들 그럼 서양이나 철학자의 대부분 원숭이 종족도 있는데 이게 원체 토끼 종족 의식 수준이 높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철학자 서양의 철학자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 이 양반은 토끼 종족 사람입니다. 이제 그 토끼 종족에서 이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양반이죠. 이제 그래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이게 원숭이 종족 애들은 이 돼지 종족 애들 갖다가 겁나게 무시를 해요. 그냥 얘네들은 왜 물질 먹는 거 탐욕스러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누구를 갖다 쪽쪽 빨아먹냐? 그럼 얘네들이 자기보다 이제 멍청한 애들을 갖다 이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제가 뱀 종족을 떼었어요. 왜냐면 뱀 종족이 거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뱀 종족이 지구에 영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태어난 것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인제가 살아가면서 뱀 종족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유명 중에 뱀 종족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 그만큼 뱀 종족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빼버렸어요. 얘네들은 원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최고 영향력이 없죠. 그럼 최고 적게 태어나는 건 사이보그 종족. 이제 얘네들은 원체 개체 수가 적은 데가 어쩔 수 없이 적은 거고.
이게 뱀점족은 이게 여기 지분율도 지구 지분율도 겁나게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적고 여기 자석수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여기 저기 지구 저기 의결권 자석수도 거의 없고. 그럼 얘네들이 자기보다 낮은 애들은 뭐가 있냐 이게 최고 착취를 많이 당한 게 쥐종족. 얘네들이 제일 의식수준이 낮다는 거 멍청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탐욕스럽기도 하니까 걔네들 탐욕을 이용해 가지고 착취를 많이 해요. 그럼 돼지 종족이 이게 직원으로 많이 쓰는 애들이 쥐종족 애들을 많이 써먹어요. 왜? 얘네들 착취해 먹기가 좋거든요. 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닭 종족이에요. 근데 닭 종족에 오고 돼지 종족에 보면 여기 인제 이게 이 착취를 하려고 해요. 돼지 종족은 자기 의식 수준에서 잘 속아 넘어가. 근데 닭 종족 위에 의외로 의식 수준이 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돼지 종족. 그럼 나중에 이게 가다 보면 알아차려 이 새끼들이 인제 지금 돼지 새끼들이 우리 갖다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럼 분노를 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닭 종족이 그러면 닭이 앵그리버드로 인제 변신을 해요. 참 앵그리버드 그 보면 참 이게 재밌어요. 이게 앵그리버드가 이게 아 그러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용을 당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 쥐종족 멍청해 가지고 계속 이용을 당하는데 닭 종족은 그래도 의식 수준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돼지 종족하고 얼마 의식 수준이 차이 안 그럼 바로 알아차려. 그러면 돼지 종족이 처음에 쪽쪽 빨아마다가 막 자기 알도 막 훔쳐가고 하다가 인제 나중에 이제 이건 비유입니다 그냥 앵그리버드를 대서. 그럼 나중에 닭 종족 애들이 인제 열 받잖아. 인제 얘네들은 다 전사야 뭐든. 인제 그러면 얘네들이 인제 인제 분노가 인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차 가지고 돼지 종족하고 인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하고 이제 증오 관계고요. 여기 증오 관계고 얘네들은 원수 관계예요 거의. 그냥 계속 싸움을 해요 얘네들은. 그럼 돼지 종족은 얘네들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닭 종족은 인제 바로 알아차려.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전쟁도 우주에서도 많이 하고 지구에 내려와도 인제 이게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돼지 종족이 의외로 또 이게 닭 종족보다 지금 의결권이 적어요. 그런데 이게 저기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좀 무시는 못 해요. 그럼 대종족하고 양종족은 양종족은 인제 닭종족 비슷한데 반대로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요. 그럼 얘네들도 어느 정도 좀 멍청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 알아차려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인제 증오 관계면 얘하고 상대를 안는 게 좋다. 뭐 전쟁은 닭종족하고 많이 하는데 양종족하고는 이게 왜냐면 양종족 애들이 쟤네들하고 엮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아예 그냥 멀리를 해. 돼지 종족 애들은. 그 의식 수준이 보면 좀 차이가 나죠. 돼지 종족은 이 중에서 다섯 번째인데 양종족은 닭종족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얘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양종족은 저기 이게 저기 사이가 안 좋은데 여기 뭐냐 닭종족 애들은 이게 개체수가 많아요. 이제 의결권도 많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로 많이 인제 이어지게 되고 얘네들은 양종족이 상종을 안 해 되도록이면. 그리고 양종족이 별로 없어요. 또 이게 개체수가 이게 왜냐하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 의결수나 이제 지분율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많이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인제 쥐종족이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착취를 해요. 그럼 지종족들은 이거를 알아요. 그러면 애들 방어를 해야 하는데 지종족의 밑에 하게 내려온 애들이 원체 머리가 딸리다 보니까 돼지 종족들한테 다 많이 착취를 당해요 얘네들이. 그런데 지종족을 그나마 받아주는 게 인제 지종족 애들을 갖다가 이게 위에서는 잘 안 받아주죠. 얘네 저기 상위 그룹 애들은. 예를 들면 면접 시스템을 한번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게 되게 오너들이 다 이게 얘네들이에요. 어디까지 봐야냐. 이제 오너들이 대부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원숭이 종족은 저기 재벌이 없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저기 철학 같은 거 이렇게 지혜, 지식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돈 같은 거는 이게 뭐라 할까 이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터부시하게 한다는 건 좀 그런데
이게 혐오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돈을 중요시하지 않고 이게 지식, 지혜 그리고 철학 이게 마음의 양식 이런 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저기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그쪽 이런 물질 문명에 대해서 저기 이런 게 좀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되면 이런 세계가 되면 이런 양반들은 대부분 학자 아니면 교수 뭐 대부분 고런데 뭐 관직에 올라가도 약간 사관 같은 무슨 연구하는 좀 그런 느낌의 저기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저기 정치인도 그런 느낌으로 많이 흘러가요. 아니면 이게 누구 가르치는 거. 선생님, 교사, 교수, 그리고 저기 연구원, 철학자 뭐 그런 거. 뭐 영적 지도자 그런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이런 저기 재계나 정계에서는 잘 활약을 안 해요, 일부러. 근데 그런 거 얘네 원명이 원래 그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죠, 얘네들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세 종족이 다 저기 다 해먹어요, 그냥. 이 세 개 종족이. 여기서 이제 소 종족도 가끔가 들어가는데 소 종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식 수준이 좀 약간 낮기 때문에 중견기업까지는 가는데 우리나라인데 대기업까지는 못 올라가요, 얘네들의 특징이. 그러면 쥐족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직은 다 대기업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통 토끼 종족, 용종족, 호랑이 종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게 다 좋은 자리로 다 깨고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른 종족은 이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근데 쥐종족도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근데 얘네들이 이게 면접을 보면 다 떨어뜨려요. 쥐종족 애들을 얘네들 대기업에서 그래 대기업으로 취직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돼지 중수지 중소기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쪽으로 취직을 많이 해요. 이게 좀 이게 그나마 이 돼지 종족 얘네들이 이게 하니까 쥐 종족이 취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걸 보면 쥐 종족 했던 대기업이 잘 못 들어가요. 그럼 대기업은 다른 종족 뭐 소 이런 원숭이 종족도 많이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지도자급 대기업의 지도자급 애들은 다 그래요. 그냥 얘네들이 토끼, 용, 호랑이 종족 많이 먹어요. 아이고. 근데 돼지종도 하고 싶은데 이제 얘네들은 의식 수준이 낮아서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게 물질을 하니까 양종족은 별로 숫자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양종족 애들 아니 돼지종족 애들 피해 가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저거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럼 숫자가 많은 게 양종족하고 쥐종족하고 닭종족이거든요. 쥐종족은 거의 착취를 당해요. 얘네들은 그냥 약간 좀 약간 영적 수준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기가 착취를 당할지도 몰라 얘네들은 돼지종족한테. 근데 얘네들은 바로 알아차려. 그런데 그래 얘네들 밑으로 잘 안 들어가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왜 그런 이게 이게 좀 약간 저기 우주에서 이게 약간 저기 전쟁도 많이 했어요. 우주에서도.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좀 원수 관계. 얘네들 둘은 원수 관계예요, 그냥. 근데 재밌는 게 여기하고도 여기도 원수 관계예요. 그러면 토끼 종족하고 닭 종족도 원수 관계고 돼지 종족, 닭 종족도 원수 관계가 자 여기 재밌는 제 현상이라. 자 토끼 종족하고 그러면 돼지 종족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저기 이게 적의 적은 아군이란 말이면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이게 토끼 종족이 이제 얘네들이 하도 탐욕스러니까 별로 가까이 하질 않아요. 끄떡만 이제 자기를 이용하려는 거 알아. 토끼 종족 애들이 영적 수준이 높으니까. 그 대신 어떻게 했냐 이제 거리를 멀리 두고 이제 약간 비즈니스 관계라 해야 되나? 이제 교환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물자를 교환하고 이제 서로 도와주는 관계는 해요. 근데 쥐종족처럼 동맹 관계 절대로 안 맺어요. 왜? 가까이 두면 얘네들은 토끼 종족을 갖다가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해요. 돼지종족 애들이. 그래서 딱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게 그냥 교환 관계.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게 원수를 서로 간 원수를 안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저기 서로 간에 안 좋으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돼지 종족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이게 돼지 종족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돼지 종족 얼핏 보면 이게 소 종족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얼핏 보면 소 종족하고 많이 헷갈려요. 뭐 의식 수준도
좀 이게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이게 이 문화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해요, 얘네들 둘이. 돼지종족, 소정족하고는. 그래서 약간 헷갈리긴 해요. 근데 호랑이 종족은 원숭이 종족보다 호랑이 종족은 얘네들 정의, 막 의리 이런 걸 중시해요. 다른 사람을 막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는 거 보면 이 정의가 끌어서 얘네들 호랑이 종족 애들은 기본적으로 잠깐만 기본적으로 돼지 종족 애들 무시해요. 얘네들도. 이게 하등하다고 저런 저기 의식 수준 낮은 놈. 그 호랑이 종족하고 돼지 종족은 많이 이게 딱 보면 이게 틀려요. 이 호랑이 종족은 이게 정의롭고 그러는데 돼지 종족은 좀 탐욕스러워. 이게 틀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얼핏 보면 호랑이 종족하고 소종족하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특히 소종족 남자하고 호랑이 종족 이제 남자들이 이게 딱 보면 이게 힘들어요. 소종족 여자하고 소종족 호랑이 종족 남자 여자하고 소종족 여자하고는 딱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얘네들은 여자의 몸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호랑이 종족 애들은 여자 몸 쓰는 게 굉장히 서툴다는 게 남자스럽다는 게 딱 티가 나는데 소종족 여성들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원래 여성을 저기 때문에. 근데 호랑이 종족 남자하고 소종족 여자하고 이게 보면 이 양반들 이게 떡대가 딱 벌어지고 어깨가 넓고 이 거래 이게 태음인들이 좀 많아요. 호랑이 종족 남자하고 소종족 남자하고 보면. 그래서 이게 유사해요, 굉장히. 근데 호랑이 종족하고 돼지 종족이 딱 보면 그냥 이게 저기 티가 딱 나요. 돼지는 그냥 저 돼지 새끼 그냥 이게 딱 하고 호랑이 종족이면 저 양반 좀 이게 뭔가 틀리네. 이게 딱 느낌이 이게 해가지고 이게 틀린 거 이게 딱 티가 나는데 이 호랑이 종족하고 소종족은 이게 좀 유사해요. 비슷해요. 이게 딱 보면 이 양반이 이 남자가 호랑이 종족 남자인가 소종족 남자인가 구분이 잘 안 가. 그리고 소종족 남자들도 이게 묵직해요. 뭔가 하면 막 불두처럼 쫙 그냥 잔잔잔 밀고 가, 이 양반들은. 막 기동성은 없는데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고 가요. 되게 어떻게 우매하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제 우매할 정도로 진짜로 무식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밀고 나요. 한 번 뭔가 믿음이 있으면 얘네들 특징이. 그 유명한 설화 중에 소종족에 저기 이게 어떤 산이 이제 불편해서 산을 갖다가 없애야겠다 보니까 소종족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몇 대를 거쳐서 이걸 계속 그 산을 퍼 달라는 거야. 그리고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야. 바다를 산을 저기 그걸 저기 깎아 가지고 바다로 해 가지고 바다를 메꿔 가지고 평야를 만들고 산도 평야로 만드는 거야, 얘네들이.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옛날 이제 꽃갱이 나무로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산을 갖다가 저기 바다를 메꾸고 산을 평지로 만드냐고. 근데 이게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를 계속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 소종족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게 소가 이게 음매하면서 이게 무거운 짐을 나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끝까지 그냥 하루 종일 걸어요. 말 같은 동물은 그게 근력이 약해서 얘는 순식간 쭉 가는 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소종족은 그래서 얘네들이 소에다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것이 저기 12간지 만든 양반이. 소종족의 특징이 그래요. 뭐 호랑이 종족도 이렇게 떡대가 벌어지는데 얘네들은 의리를 중시하고 한 번 움직이면 정광석처럼 진짜 굉장히 빨라요, 정광석처럼.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몸이 둔하게 생겼는데 이 양반이 한 번 움직이면 막 눈에도 안 보여 휙휙휙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종족은 그게 안 돼. 이제 되는 사람이 있겠는데 호랑이 종족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건달들 중에 보면 오야분급들 보면 있잖아. 옛날에 뭐 이정재나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정재, 하야시도 애들 소종족인데 하여튼 다 이렇지 않은데 좀 느낌이 어쩌면 이정재 그리고 저 옛날에 명동 걔 누구지 그게 이재료 이뭐 하여튼 그 양반 그 3대 축이었잖아 옛날에. 옛날 사람들 보면 저기 그 야인 시대 같은 거 보면 3대 축이 그 뭐냐 김독강 김도한하고 이정재하고 그리고 명동에 누구죠? 그 까먹었다. 이게 3대 축이에요 그 당시에. 뭐 정치 깡패라고도 많이 하죠. 이 양반들이 다 호랑이 종족이야. 이 양반들 싸우는 거 보잖아요. 이게 떡대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몸이 이렇게 돼서 떡대처럼 돼가지고 뚱뚱하게 생겼어. 어때요? 뭐 그럼 느릿느릴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이제 딱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날라다녀요. 굉장히 빨라. 이 양반들은. 아니 저런 보면 몸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돼지 종족처럼 이게 비대한데 돼지 종족은 그게 안 돼요. 근데 호랑이 종족 얘들은 원래 장군 체질의 전사의 이게 완전히 끝판왕 일당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떡대가 딱 벌어져 가지고 한 번 움직이잖아요. 겁나게 빨라. 정광 번개처럼 움직여 얘네들은. 옛날 대표적인 게 장비. 그래야 초안지에 나오는 번쾌가 장비처럼 이게 떡대가 벌어졌어요. 근데 얘가 한 번 움직이면 번개처럼 빨라요. 그러니까 원래 번쾌가 번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유방이 야, 넌 진짜 번개처럼 빠르다. 근데 유방도 얘도 이 양반도 호랑이 종족인데 얘들 느낌이 그래요. 이게 떡대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도 잘하는데 한 번 이렇게 느려 터질까 이렇게 느릴까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몸이 이렇게 무겁게 생겼으니까. 근데 한 번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빨라 얘네들이. 한번 뚜둑뚜둑 해가지고 사람 몇 명 잡아가 그냥 손 날려버려 얘네들의 특징이. 호랑이 종족은 근데 소종족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있긴 있는데 소종족은 느릿느릿하는데 끝까지 밀고 가요. 근데 호랑이 종족은 그 끝까지 얘네들은 좀 성격이 약간 급해가지고 끝까지 밀고는 못 나가요. 이게 약간 천신기의 그 특징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지구에 보면 나라마다 가까운 비슷한 이게 이 감성과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도 이게 틀리잖아요. 같은 동양인들도 일본에 좀 약간 문화 감정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감정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문화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틀려요. 우리 대한민국 팔도 사람들도 다 문화 그 감정이 틀려요. 제가 봤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성향하고 비슷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일본 사람 성향하고 비슷해요. 좀 약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랑가? 우리 한반도 사람에서도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잘 이게 보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것도 똑같진 않은데 잘 보면 비슷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강원도 경기도 사람 오면 강원도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틀려요. 내가 나중에 이거는 하고 하여튼 그래요. 얘네들도 이게 좀 틀려요. 얘네들 이게 천신계 이게 그 문화 자체가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얻고 파기 업의 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구에 내려오면 그 영적인 그 경험이 이제 그 배에 있어요. 영혼에. 그러면 그대로 가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영혼에 그게 있으면 이게 이제 무의식을 갖다가 창조를 해요, 영혼이. 그럼 무의식의 그 상태를 갖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체질론, 이제 기질론이랑 체질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몸 모양이 틀려져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몸 모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지구에 내려오잖아요. 그 몸 모양으로 가요. 옛날에 보면 이영자 씨를 제가 이영자 개그우먼 이영자 씨를 봤는데 이 양반은 호랑이 종족이고 몸이 항상 그랬어요. 근데 남자였어요. 이게 딱 보면 장군상이죠. 완전히 남자 몸으로 그렇게 살다가 여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도 여자 몸으로 살아보고 싶으니까 날씬하고 싶은데 안 돼. 왜냐면 그 영혼에 그 경험치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했을 때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호리하게 날씬하잖아요.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해. 왜냐 경험이 그 무의식이 영혼이 자기의 거기 본성 참나가 그걸 만들어내. 무의식을 다 그걸 만들어내요. 그럼 계속 다음에 태어나도 거의 그 몸이 익숙하니까 그 몸을 했을 때 뭔가 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뇌시적으로 자기가 난 이런 여자가 되고 싶어, 날씬한 여자가 되고 싶어, 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덕성 강의를 하고 무의식, 초의식, 뇌의식 이게 초의식, 무의식, 뇌의식 강의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게 계속 보다 보면 그 초의식은 어떤 몸에 들어가든지 그 초의식, 그 영혼, 그 본성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무의식 상태를 다 그 초의식이 다 창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DNA에 정보 있는 걸 자기한테 비슷한 자기가 전사로서 계속 살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저기 그 모든 DNA에 전사 경험 능력이 있는 거를 위주로 해서 다 그 데이터를 다 짜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무의식을 활성화시켜요. 그 태아 때부터. 그러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전사의 몸으로 자기 무의식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럼 내가 연예인이었어요. 나는 춤을 잘 추고 막 노래를 잘 꾀꼬리처럼 잘 불러. 그러면 조상 중에서 이제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경험 정보를 갖다 싹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초의식이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싹 이제 그걸 다 저기 자기 무의식으로 자기 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초의식, 무의식 이게 저기 뇌의식 강의라고 지덕성 강의를 한 이유가 또 이거예요. 그리고 차크라 강의도 이제 나중에 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전생에 자기가 살아온 거 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저기 9차크라 강의를 그렇게 해서 한 이유가 그거고, 지덕성 저기 그 명상 강의를 한 것도 그 이유고요. 그리고 저기 의식 강의 중에서 초의식, 무의식, 뇌의식하고 막 여러 의식 강의를 했잖아요. 이제 요런 걸 강의를 한 이유도 이제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신계도 이게 다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고 내 주변 가족이 왜 이렇게 왜 이런 저기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고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지구와 이 태양계 얘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게가 이해가 돼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우주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12종족 강의를. 그러면 이게 지구에는 12종족, 이게 은하계에는 12종족이냐? 이게 별에 있는 별, 우리가 보이는 별 숫자만큼보다 더 많은 그룹의 천신계 종족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왜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식은 모두 다 연결이 됐어요. 좋든 싫든 다 서로가 영향을 미쳐요. 하다못해 저기 있는 돌멩이, 저기에 있는 나무, 저기에 있는 자동차, 저기에 있는 컴퓨터, 저기에 있는 의자, 저기에 있는 가구, 저기에 있는 TV, 저기에 있는 태블릿 PC, 저기에 있는 TV, 의자, 뭐 여기 있는 책상, 여기에 있는 배추, 여기 있는 음식, 고기, 모든 게 의식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서로 영향을 미쳐요. 다만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이제 7차원으로 많이 급부상하는데, 일단 인간이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요. 6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6차원, 7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가지고 6차원, 7차원 존재면 높은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만물의 황제와 같아요. 황제라고 하면 왕과 같아요. 왕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 나라에서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천신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보면 나중에 제 강의를 많이 들으면 이제 저기 각 나라마다 신화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그 같은 나라에서도 그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그게 뭐 10억 이상이 넘으니까 그 안에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민족마다 신화들이 있어요. 그럼 제 강의를 여러 번 듣다 보면 이 신화가 다 연결이 돼요. 이게. 나중에 종교 강의도 이제 따로 할 건데, 이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굳이 강의를 안 해도 내가 강의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의 신화,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그 종교 같은 게 눈에 이제 딱 확철되고 이제 그냥 보여, 꿰뚫어져 보여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와요. 제가 가서 그걸 이제 그 문화권의 종교 문화 역사를 제가 관찰을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 있으면 그게 다 꿰뚫어져 보여요. 이걸 보면, 이걸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돼지 종족이 역사적으로 지배한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짜글짜글한 나라고 부족 국가 겸 나라들이 좀 많아요. 보통 얘네들은 문명이 발달 안 하면 농사나 이런 얘네들은 상인, 농사,
물질하고 바로 연결된 대로 바로 얘들은 그냥 가요, 그냥. 그러니까 좀 따뜻한 지역에 많이 살아. 이게 추운 데는 싫어해, 얘네들이, 이게 대부분이. 나중에 이걸 보면 그게 보여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돼지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어차피 돼지 종족을 제가 강의 한 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시식코너에서 그냥 시식코너에서 시식용 만두 한 조각 그냥 한번 이렇게 시식했다 하는 수준으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이거 말고도 돼지 종족은 앞으로도 이제 제가 다른 컨텐츠로 해서 계속 이걸 이제 반복해서 이제 12종족 다 이제 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딱 감이 와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보다가 이걸 다시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듣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니까 1년, 2년 내에 계속 하다가 1년, 2년 후에 제 돼지 종족 강의를 들으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면 3년, 4년 뒤에 보면 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10년 후에는 하고 이제 이해가 돼요. 그냥 이번 강의는 그냥 시식 코너에서 그냥 맛배기 정도 본다. 12종족 돼지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돼지 종족에서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뭐 오리엔테이션 뭐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냥 그냥 맛배기 정도 강의로만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제 강의나 제가 이제 컨텐츠를 내놓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찰하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이제 통찰 능력이 이제 향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찰하면서 통찰 능력이 향상이 돼요. 나를 통찰을 하고 내 주변을 통찰하고 더 나아가서 지인을 통찰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국가를 통찰하고 사회 집단을 통찰하고 기업을 통찰하고 국가를 통찰하고 이제 세계를 통찰하고 이제 이게 보여요. 이제 그거를 트레이닝 시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제가 내놨습니다. 대도경태 강의를 1시간을 안 넘기려고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돼지 종족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뭐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 12종족을 다 이해한다 해서 은하계에 있는 모든 종족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좀 힘들고, 은하계에서 12종족 비슷하게 그 그룹으로 17개의 그룹으로 이제 나눈 게 있어요. 그래서 1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7그룹으로 이제 나누는데 각각 지금 천신계가 아닌 개 종족은 빼고 11개 종족이 이 17그룹 중에서 각각 한 그룹씩 이게 속해요. 그럼 11개 그룹을 마스터를 하잖아요. 그럼 17그 그룹 중에 11개 그룹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는 또 따로 17개 그룹으로 이제 그거를 은하계 천신계를 다 17그룹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설명드리기가 참 난감한 게 여기 태어난 게 거의 12종족, 11종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이제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주변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면서 하면서 그거를 이제 딱 깨고 가면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17종족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태어나는 한 2016년부터 이제 많이 골고루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 태어나고 자기 성향이 발현할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좋을 때 그때 한번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12종족으로 그냥 지구는 이야기하기 쉬우니까 12간지 12종족을 먼저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돼지 종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한번 요거를 보시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을 많이 해보세요. 딱 1시간 맞춰볼까? 여러분들이 돼지 종족이 아닌지, 돼지 종족에서 다 의식주의 났다고 뭐 무례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날 정도면 이제 많이 그러다고 또 외국에서는 또 차별을 하려나? 일단 지금 지구에 태어난 것 자체가 6차원 존재로서 지구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큰 행운이고 선택받은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예, 어차피 여기 와 가지고 뭐 저기 영웅놀이 하러 저기 온 게 아니라 주 목적이 차원 도약이에요. 6차원에서 7차원으로. 그럼 6차원이면 항상 저기 천신계에서 원래 6차원 존재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몸을 졸업을 하는 게 5차원이면 인간 몸을 졸업을 해요. 나중에 5차원 차원수에 대해 설명하는데 5차원을 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 몸을 졸업을 해요. 왜 천신계는 왜 인간 몸으로 있냐고. 6차원으로 있으면 마치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가끔가다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치 우주의 먼지인 것 같다. 똑같아요. 우주의 먼지처럼 존재를 해요. 아무 몸도 없고 뭣도 없어요. 우주의 의식으로 딱 존재를 해요. 먼지처럼. 근데 6차원 존재 이제 이게 뭐냐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으로 어딜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의식이 글로 바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 6차원 존재인데 왜 우리 나 화성에 가고 싶은데 달에 가고 싶은데 왜 안 움직이냐고. 예, 못 움직여요. 왜? 참나, 영혼, 참나, 영혼, 본성 이거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은 6차원이 아니에요. 이 참나 이거 딱 이것만 6차원이 그러면 내 몸까지 다 끌고 가려면 얘네들은 3차원 이 몸은 2차원, 3차원 여러 개 차원수가 다 이게 융합이 된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우주예요. 우리 몸은. 그럼 얘네들은 그걸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영적인 능력이 바라면 이제 유체 이탈이라는 걸 많이 이게 도인들이나 이게 종교인들이 많이 이걸 체험을 하잖아요. 유체 이탈이 6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차원수가 그 밑에 6차원 밑에는 유체 이탈을 못 해요. 그럼 나는 유체 이탈 한 적 없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원래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유체 이탈을 6차원 존재들은 다 해요. 근데 지족처럼 이게 좀 이게 영적 지수가 낮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 지수가 더 높으면 조금만 연습을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유체 이탈을 해요. 유체 이탈을 하면 내 6차원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잠시 이게 저기 나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체 이탈 해가지고 내가 어디 해가지고 가고 싶다면 딱 그런 의식을 딱 집중을 하잖아요. 유체 이탈 하면 그럼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다 의식을 하면 백악관에 딱 백악관으로 내가 가 있어요. 그럼 진짜 6차원의 의식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원래 저기 6차원 존재 인간 몸으로 안 태어나. 인간 몸으로 태어날 이유는 여기에 저기 홍익인간으로서 내려와 가지고 공덕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근데 이제 이게 우주에 먼지처럼 있으니까 너무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천신계에서 그룹을 해가지고 그냥 저기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육차원 존재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게 이제 천신계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공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 죄 업장을 이렇게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계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거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요. 왜냐면 하계 내려오면 육차원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아니면 저기 그냥 저기 정치인이나 이런 부족장 같은 지도자. 그리고 이제 4차원 존재들을 갖다 다스려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덕을 베풀고, 이제 죄의 업장을 허물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하면 우주의 먼지처럼 어느 종족에 속지 않고 인간 몸을 안 와도 돼요. 그냥 저기 다 우주에 그냥 저기 의식으로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우주에 내가 먼지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 딱 느껴져요. 우리처럼 이게 뇌나 장기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없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지. 생각이라는 거는 뇌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라는 무의식이 있어야 감정이라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나가면 그냥 존재로만 딱 느껴져요. 그 대신 굉장히 편해요. 아주 편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면 우주 어디든지 바로바로 그냥 가요. 와프 그러냐. 와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그건. 와프는 이제 물질계를 이용을 할 때 물질까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와프 그런 게 이제 차원
이제 차원의 통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질계까지 다 이제 순식간에 이런 걸 와플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6차원 존재 이게 딱 그냥 존재로 육신을 벗어나고 존재로 있으면 마치 우주의 먼지처럼 자기가 느껴져요. 존재로만 해요. 그러면 어디든지 자기가 생각을 하면 우주로 어디든지 그냥 바로바로 움직여요. 이 6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신의 반이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몸에 이렇게 항상 머물면서 이렇게 천신계에서 은하계 중심 가까운 데 이렇게 살아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계 이제 4차원 존재 이제 은하계 주변에 있는 이제 의식수위 낮은 애들을 이제 얘네들을 뭐라 할까, 교육을 시켰나? 이제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내려가고, 지도자로서 이제 내려가서 공덕을 많이 이제 해요. 기본적으로 6차원 존재에게 내려가면 다 지도자예요, 그냥. 6차원 존재치고 왕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왕이에요. 6차원 존재든 기본이면. 다 전생에 다 왕 노릇을 하던 양반이에요. 이제 중국처럼 큰 황제 같은 왕이냐, 아니면 어디 이제 조그마한 부족 국가, 부족 같은데 이제 지도자 왕이냐, 이제 그 차이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왕이에요. 6차원 존재들은. 그래서 이제 왕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지구에 들은 서로 왕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다들 왕이니까 왕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선택이에요. 4차원 존재들만 있는데 이게 6차원 존재 한 명이 내려가잖아요. 막 하늘에서 내려 마치 박역거세가 내려온 것처럼 막 떠받들어요. 근데 다 6차원 존재야. 그러면 지네들끼리 서로 6차원 존재가 겁나게 많이 되면 지네들끼리 서로 왕 해먹으려고 막 피 터지게 싸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 저기 지구에 있는 분들은 다 6차원 존재들은 7차원, 6차원 존재는 다 왕의 삶을 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왕의 삶을 살다가 이제 수행자의 삶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살면서 이제 자기를 닦고 이제 공덕을 다시 이제 이게 환생을 하면서 아니 이제 차원 도약을 누려요. 근데 지금 지구에 다 이제 6차원 존재 대거 내려오는 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 이제 한 대 이제 두드려 맞죠, 이제. 다 왕인데. 지금 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들은 저기 왕급, 황제급들이에요, 다. 교황급들, 다.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교황, 황제급들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왕급인데 왕급으로 살던 사람이 황제급 얘네들 갖다 군림을 하고 싶어 해. 그러면 안 먹히죠. 이제 한 대에서 맞죠,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자기는 그게 익숙한 거야. 군림하고 살고 왕으로서 살던 사람.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안 먹혀. 나보다 더 잘난 놈들도 많고. 근데 나는 쟤네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왕으로서. 왜냐면 그게 그 삶이, 영적인 삶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두드려 맞고, 오히려 이제 저기 폭행을 잘못하다 교도소에 끌려가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게 겸손하게 수행하러 왔다고 봐야셔야 돼요, 여기는. 자기가 아무리 전생에 뭐 저기 끝판 영웅이고 교황 황제급이라도 여기에 온 이상은 6차원 존재면 그냥 수행을 온 거로 해가지고 겸손하게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저기 차원 도약을 못하면 자기 행성으로 갈 때는 이제 그냥 거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차원 도약을 하면 두 번 다시는 자기 행성으로 못 가요. 나중에 7차원으로 도약하면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간 육신 자체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이제 우주 법이 그래요. 6차원 존재는 자기가 이렇게 관조를 하다가 이게 우주 여기저기 보다가 내가 저기를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이제 지도자로 내려가는 거야. 원래 그렇게 우주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 근데 저기 이제 이게 이제 그 7차원 넘어가면 이제 그런 짜잘그레한 이제 왕 역할을 안 해요. 그 뭔 역할을 하냐고요? 겁나게 큰 역할을 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차원 강의를 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대해서 대지종족과 천신계 대지종족 중심에서 다른 천신계 한번 이렇게 관계성을 한번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신계 상태 의식 수준도 한번 봤고요. 네. 이게 평균 의식입니다.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쥐 종족 중에서도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기 인구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일 뿐이죠. 그러면 평균치를 내놓으면, 쉽게 말하면,
수능 점수 만점을 맞는 애들도 있어요, 지정족에. 의식 수준으로 따지자면. 근데 대부분 애들이 저기 반타작도 못 해요. 30점, 40점, 20점을 마다. 그러니까 평균 그 반 점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1등은 만점짜리가 있어도 마치 그와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대지정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